살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영화는 앞으로 덕질하고 싸워보자. 진행 싸움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절대로 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서울의 봄이 흥행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흥행을 이어받아서 잘 되지 않을까. 이미 시사회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혹시 두 분은 영화 보셨나요? 저는 보았습니다. 오. 서울에서 시사회 할 때 네. 보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일방적이었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을 미화하는데 어쩌면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참 잘 보았을까. 이거 객관성이 있는 그런 건데 서울 봄에 이어서 1월 10일 기리의 DJ 김대중 이게 개봉하면은 젊은 청소년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근대사에 대한 교육이 없었잖아요. 이걸 보고 엄청나게 흥분하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기리의 김대중이 그러한 흥행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참 좋은 일일 거예요. 제가 다큐 만들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명분이고 하나는 실리고 그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실리를 취하려면 자기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알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뭔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철저하셨던 분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은 그랬을 때 한국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계속 말씀하신 실사구시나 뭐 상인정신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당연히 여기 계신 두 분보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87년에 저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뭐 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셨고 네. 그게 되게 좀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겠구나 이런 기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는데 다른 분이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두운 왜 그때 그러셨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큐를 시작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기려고 생각해서 나가셨을까? 또는 나가시기 위해서 이기려고 얘기했을까?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제가 좀 계속해서 궁금했던 거고 아마 거기에 어느 정도는 영화가 대답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87년에 그 단일화 실패하고 대선하는 그 패배하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나요? 다큐에? 잘 그려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저처럼 일방적으로 DJ를 미화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대변인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영화를 한번 보셔야 되고 아니 우리 민 감독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참을성이 있어요. 1700시간을 맞아요. 기류의 김대중을 재직하면서 네. 동영상을 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87학번이니까 저항의 시대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렇게 참을성이 좋아요? 그 원래 이 다큐를 오래 찍다 보면 그리고 만들다 보면 제가 만들고 있는 대상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미워지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겹게 보니까 네. 이제 얼굴만 봐도 이제 얼굴만 봐도 힘들어지고 네네네. 지겨워지고 미운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그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건데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은 워낙 우여곡절이 많으셔서 예. 사실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어요. 그것들을 보는 게 지루하지 않고 제가 87년까지 이번 영화를 다루긴 하지만 그때까지만 본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셨는지도 봤는데 꽤 흥미로워요.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뭐 제 해석이지만 예를 들면 그 IMF가 터지고 해외를 돌아다니시잖아요. 사실 돈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 달라고 하면서 꼭
하는 말이 당신들이 돈을 주면 한국이 안정될 것이다. 남북 평화가 올 것이다. 그걸 내가 보장하겠다. 이게 사실은 그들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대통령이 뭔가 평화 통일 정책을 하기 위한 일종의 해외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보는 건 꽤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아서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네네. 1924년부터 1987년까지를 담았는데 그 시기를 담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네. 저한테는 87년이 되게 중요했고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져서 되게 그 실망도 있었고 우구심도 있었고 제가 잘 몰랐던 것들을 대통령님이 광주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김대중 대통령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네. 그래서 87년에 끝나도 이분의 되게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87년에 끝낸 것 같고 또 남아있는 얘기들은 또 남아있는 다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7년에 끝나도 괜찮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